예, 해남 산지직송 2021년 햇꿀고구마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영양 간식 2021년 갓 수확한 해남 꿀고구마를 집에서 편하게 맛보시기 바랍니다. 해남 꿀고구마는 고구마 중에서 전국 유일의 지리적 표시 제42호로 등록된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꿀고구마입니다. 특히 김용민닷컴에서 판매하는 해남 농장의 꿀고구마는 해남 땅끝마을 황토밭에서 자란 꿀고구마로 보존료, 설탕, 첨가제 따위는 단 1도 없습니다. 거기에 큐어링 기술로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건강한 우리 농산물입니다. 가격과 구성은 고구마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3kg대 1,500원에서 10kg대 41,000원까지 다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11월에도 김용민닷컴 전 제품의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와. 김용민닷컴에서 좋은 제품 알뜰하게 쇼핑하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저 해남 꿀고구마. 아니 저기 생고구마를 먹는데. 저도 생고구마 하나 좀 주시겠어요? 안 닦은 거예요. 아니 저 근데 괜히 먹고 괜찮아, 싶어. 괜찮아. 이거 한번 닦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안 좀 닦은 씻은 것 거예요. 같은데? 아니 안 닦은 거예요. 이거 먼지 맡은 거예요. 아니. 대단하시다. 진짜. 옛날에 서리에서도 먹고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옛날에 옛날에 무도 많이 서리 먹었는데. 그러니까 서리에서 이렇게 흙 털어가지고 다 먹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다 먹었잖아요. 와, 이게 여기다 꿀 넣을 수는 없잖아. 야, 지금 저희가 그 생고구마를 먹었는데도 이렇게 고소하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이 껍데기만 좀 깎아서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물 닦아가지고 그냥 네. 바로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생고구마를 먹으면은 다이어트에 진짜 좋거든요. 네. 그래요? 네, 사실은 이게 다이어트 하시는 다이어트식이죠. 분들,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일부. 삶아 갖고 다니기도 하지만 이거 생고구마로 섭취하면요, 이거 진짜 식이섬유 되게 많고 그리고 칼로리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이어트 하실 때 이제 가볍게 드시고 싶을 때는 생고구마로 드시고 그래도 좀 든든하게 먹어야겠다 그럴 때는 이제 삶아서 드시고. 이게 삶은 고구마도 괜찮았고요. 이게 저는 어떻게 생고구마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 자,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받겠다. 네. 뭐 조건 없이 받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제 뭐 사실 이재명 후보로서는 뭐 떳떳하다. 네. 도리어 자기는 이게 자랑거리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아니 왜냐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검찰이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어쨌든 문재인 정부 검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곽상도 그다음 50억 클럽 이른바 돈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하는 거 보세요. 아니 예를 들면 조국 수사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정말 그냥 의혹 제기 한번 툭 나왔는데 2, 3일 만에 200여 명 가까운 수사관과 검사들이 40군데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근데 지금 곽상도 같은 경우는 지금 며칠 전에 겨우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그 어처구니가 나온 지가 없는 언젠데. 거야. 나온 지가 뭐, 언젠데. 어처구니가 증거 없는 인멸할 거 거예요. 있으면 다 했어요. 그럼요. 끝났어. 게임 끝났어. 그리고 이제 휴대폰 이렇게 딱 주니까 받아갔다 그러더라고요. 이 후보가 네. 이재명 후보가 아니 검찰 수사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은행 푼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은행도 마지못해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요? 정말로 어처구니 없이 하나은행 얘기를 처음부터 해왔어요. 이 민주당 쪽이나 민주당 패널들은. 그리고 전문가들도 많이 그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 예. 왜냐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지분 7%밖에 안 가진 곳이 40% 가까이 갖고 있는 하나은행이 배당받아야 될 민간이익 대부분을 화천대유 쪽에서 몰아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하나은행으로 수사를 안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공공이익은 픽스가 돼 있었어요. 이게 민관 합작 사업이기 때문에 관 쪽 이익은 픽스가 됐고 민 쪽 이익을 어떻게 나눠가느냐가 핵심인데 지분이 가장 쥐꼬리만한 화천대유 쪽에서 이익은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당연히 지분을 투자금과 대출금과 같은 이른바 돈을 가장 많이 쏜 쪽에 뭔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있다가 정말 이재명 지사가 왜 이거 안 하냐 하니까 겨우 마지못해 며칠 전에 압수수색을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편없이 수사를 하는 거라면 차라리 특검이 하는 게 낫겠다. 예. 이 후보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없죠. 제가 보기에도 사실 오히려 좀 빨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저는 2, 3주 전부터 제가 김태훈 4차장 검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제가 계속 지목을 해서 이 사람이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김태훈 검사의 행보를 보면은 뭐 조선일보가 계속 뭐 이 사람은 운동권 검사로서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이 사람 이거 윤석열이 심어놓은 새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니, 운동권이었다가 지금 조선일보 기자 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번 이현종 의원 보세요. 그리고 이현종 의원.
그렇지. 아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권 경력을 마치 자신의 무슨 스펙처럼 들고 나와가지고 보수 진영에 가가지고 뭐 하는 사람 많아요. 그 유명한 그 이상한 친일파 지금 자기 스스로를 21세기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김완섭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저 모든 여성은 창녀다. 네, 창녀다. 창녀론을 얘기했던. 썼다는 네. 그 친구. 걔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 5.18 때 자기 시민군이었다고 주장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무슨 운동권 출신이었다는 것이 뭐 큰 뭐 진보와 친민주당의 그런 표창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운동권 돼가지고 저 운동권 경력으로 뭐 나중에 저 기업체 차려서 노동자를 때리고 갑질하고 뭐 그런 사람 뭐 부지기수입니다. 예. 네, 아유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검사도요 그런 식의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몇몇 기자들이 저한테 그런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동훈이 PD라면서요? 이래. 예? PD? 웬 PD? 방송국 PD? 이러니까. 아, 피플 디모크라시. 네, PD 진영에 있었대요. 뭔 소리야? 걔가 뭔 운동권이야? 운동권이었다고? 그러니까, 아, 그렇대요. 그래서 청와대 쪽에 애들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싸운 거래요. 그래서 웃기고 있네. 야, 조국이 애들이냐? 임마. 이랬더니 조국이 애들 아니었어요. 아이, 무슨 조기 애널이야. 근데 미친놈만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기자들이 꽤 많이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식의 얘기를 중앙일보랑 비슷한 얘기 보도된 바도 있어요. 누구냐고 유재일인가요? 그 친구가 실제 중앙일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중앙일보 기자가 물어봐요. 그런 류의 얘기를 해서 유재일이 아니 조국은 앤디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오맨 계열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냥 단순히 낭설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게 얘기가 많이 돌아다녔던 모양이에요. 처음에 저는 들을 때 낭설인 줄 알았어요. 설마 그런 얘기가 말이 되냐고. 실제로 근데 그런 얘기를 은근히 퍼뜨린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 본인이 특검 받겠다고 그리고 특검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이제사 오늘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모 씨를 불렀네요. 조우영. 네, 조우영을 오늘 불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조우영 씨 같은 경우 되게 황당했던 게 오늘에서 그 사람 직업이 변호사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아, 조우영 씨가 변호사예요? 제가 그 사람이 직업이 변호사인 줄 알았으면 일찌감치 실명을 깠을 겁니다. 근데 그냥 대출 브로커라고 해서 그냥 개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면 공익성을 가진 직업군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실명을 깠을 겁니다. 근데 오늘을 보니까 변호사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저 조상욱 변호사님이 그 오래 전부터 아 이거 받아라 특검 받지 뭐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또 중요한 건 이제 허익범 같은 인간이 특검이 되면 아니요, 그거는 그때 당시 상황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는 김경수 지사만을 타겟팅한 특검이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명분이 있었어요. 무슨 명분이냐면 야, 김경수 지사가 현 정부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그러면 여당 쪽에서 추천권을 행사하면 특검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냥 검찰이 하는 거지. 검찰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야당에 줘야 된다. 그래갖고 야당의 추천권을 관철시켰어요. 야당과 한배 탄 사람이에요. 그냥 허위범 특검은. 이거 보니까 허익범 얘기가 솔솔 나오대요 또 장영진 기자님. 네. 뭐 저기 대장동 쪽에서 뭐 허익범 얘기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뭐 지금 대장동에 이제 그 자금을 댄 어떤 기업이 하나 나와요. 뭐 무슨 뭐 가대탄가 아대탄가 뭐 그런 회사가 하나 있는데 네. 그 회사의 파산 관제인으로 등록이 됐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허익범 그 특검이. 네. 오.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거기서 뭘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했더니 6개월 동안 파산 관제인하고 파산해서 회사 법인이 해산이 돼버렸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법인이 존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새로 그 법인이 생겨났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 파산 등기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청산 등기가 안 됐어요? 그 부분을 좀 취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산 등기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청산 등기 다 되고 난 다음에 청산 등기를 안 했으면은 그거는 허위범 특검이 일을 안 한 거네. 새로운 법인이 생긴 건지 지금 그 부분을 취재를 좀 추가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청산이 되더라도 등기는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산 등기까지 맞췄어요. 청산 등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이렇게 좀 비교를 좀 제가 해보려고 파산 합니다. 관제인을 여러 번 해봐가지고 예, 그래서 그 청산 등기까지 업무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까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추가를 해봤는데 본인은 이제 그렇게 파산관제인이라고 하는데 좀 6개월 동안 파산관제인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성은 없어 보이는데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 허위펌 특검의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그냥 지금 국민의힘이죠. 지금 국민의힘과 짝짝꿍이 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특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 거에 쏠쏠한 재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추천권을 가져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람들은 죄다 국민의힘입니다. 맞습니다. 네, 원유철, 그다음에 곽상도, 그다음에 또 누가 있죠? 뭐 굉장히 많아요. 김수남, 네, 뭐 김수남, 최재경. 그렇죠. 최재경도 있고 권순일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부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네. 박근혜 근데 정권 때 임명장 받은 사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쪽에서 추천권을 갖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래도 거죠. 이재명은 뭐 입건도 안 됐고 뭐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공정한 방식으로 추천하거나 오히려 추천권을 가지려면 민주당이 가져야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혐의가 드러난 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뻥카로 막 날리는 거예요. 이거 이상해, 저거 이상해, 어쩌라고 이상하게 따지려면은 윤석열은 더 이상해. 아니 이상한 걸 죄송한데 저 하나 먹으면서 할게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 근데 이거 방송 때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 예, 계속 하시죠. 네, 그냥 계속 향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말이라고 들려지지가 않고요. 그냥 짖는 것 같아요. 그냥 그쪽을 바라고 계속 짖으면은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지지자들한테는 고개를 최소한 바라보게 하는 이렇게 하는 효과를 보이게 하려고 계좌도 말도 안 되는 아니 정말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런 계좌를 공개할 생각을 했는지 창피하잖아요. 너무 말이 안 돼. 아니 그걸 공개하면 분명히 언론에서 정상적인 언론에서라면 그 기간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다. 우리가 공개하라는 건 이 기간이지 않느냐. 주가가 상승했을 때 그 기간을 공개하라고 엄청 떠들어댈 거 아닙니까? 그럼 완전 바보가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렇게 공개해서 국민을 우롱하는 짓 막 이러면서 엄중하게 꾸짖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막 분노하고 와 이거는 뭐 쇼도 아니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기사는 나갈 것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짖고 있는 것이고 아니 무슨 관련성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아니, 뭐 저는 그 지금 국민의힘의 그런 모습은 뭐 어떤 게 떠오르냐면 정말 미신을 좋아하는 미신 정치가들이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건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정치죠 이게. 지금 딱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친윤석열, 친기득권 세력의 기득권 그 자체인 몇 개 언론이 우리 옛날식 표현을 하자면은 선빵을 날리니까 한번 뭐 이렇게 구호 선창을 하면은 나머지 언론들이 멋모르고 따라하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들은 그 특별히 그 나머지 언론들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특별히 올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이익이 없어. 근데 따라해. 저는 그렇게 그냥 단순히 따라하고 그런 아니, 그러니까 아무 이익이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바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득을 완전히 뭐 이제 도식화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변호사 업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의사들도 자신들이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이득이 연결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지향점이 맞닿아 있다. 맞닿아 있어요. 지향점이 왜 맞닿아 있는지도 아니 있어요. 있습니다. 의사는 확실히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지금 여권에서는 계속 의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거 있잖아요. 뭐 지역 의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의사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리려고 늘리는 하죠. 것도 그거 엄청 지금 의사들은 거의 목숨 그러니까 걸고 의사들이야 그런데 기자들은 그럴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기자들도 아니, 그럼 민주당이요.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 마시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 ABC 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BC 협회에 대해서도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소위 말 기득권이라고 말하는 그런 큰 대형 신문 조중동이나 해당되는 언론사들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쪽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언론사들이 이제 대다수 그냥 생각 없이 따라하는 그런 것만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게 자신들의 어떤 스탠스랑 저는 닿아 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가 있다에 대한 뭘 누리는데? 아니, 누리는 게 없다니까요. 아니 저는 장 부장님 말고 이렇게 받아 쓰는 대부분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이 누리는 게 없다니. 제가 누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걔들은 뭘 누리는데 걔들이 나보다 월급을 많이 받아. 걔들이 나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받는 것도 없어요. 덜 받지. 근데 걔들이 되게 다 따라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변호사님도 법률가시고 뭐 장국장님도 법학을 전공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법률가들이 사실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법치 만능이에요. 법이 할 수 있는 것들 말고 그 다음에 또 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법이 할 수 없는 일들도 많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른바 사법, 특히 이런 형사사법은 누군가의 낙인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 자체로 인을 남깁니다. 이게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그러니까 그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권한으로 마구마구 지금 정치에도 개입하고 사람들 그 사이에 어떤 관계에도 개입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늘 말씀드리지만 검찰권의 행사도 정치 권력에 의해서 적절하게 통제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돼서 아주 특별한 경우,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N번방 사건이 터졌다. 아니면은 뭐 LH 불법 그런 투기 의혹들이 터졌다. 그때 합수부. 그렇죠. 국민적 요구를 담아서 정치 권력에 국민들이 강하게 요구할 때 약간의 인권 침해를 감수하더라도 기소권과 수사권이 붙는 거예요. 그때 이른바 합수부란 이름으로. 그리고 다시 떼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계속 붙여놓으면 임시기구로죠. 그렇죠. 한시기구로. 붙여놓으면 자꾸 권한을 남용하고. 그렇죠. 그게 검찰이 거기에 맛을 한번 들여가지고. 그렇죠. 그전에는 검찰한테 수사권과 기소를 합쳐놨어도 검찰이 수사를 그렇게 하려고 안 했어요. 아니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은 범죄와의 전쟁 이전에는 그러니까. 손발이 없었어요. 수사관이 그렇게 많지 했겠죠. 않았거든. 예, 그러니까 정말로 얘들 중대한 범죄가 있을 때 그렇죠. 예, 오히려 경찰한테 아쉬운 파견을 소리 하죠. 받아가지고 그렇죠. 아쉬운 예, 소리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검사가 경찰서를 내려가가지고 경찰서 쪽에서 더부살이 해가면서 수사를 하거나 이랬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영화 1987이나 남영동 그렇죠. 분신인가요? 그 영화도 보면은 수사는 경찰이 다 했어요. 네. 뭐 고문 수사 이런 거. 검찰은 뭐 그렇게 직접 수사에 관여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도장만 찍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한번 우리가 복기해 보면은 만약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됐다? 그럼 어땠을까요? 그러면 수사는 경찰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많이 군사작전 하듯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 1987 말씀하셨는데 최양 검사가 한 역할이 원래 검사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예, 인권 침해를 감독하는. 행정부가 그렇죠. 했던. 네. 인권 침해를 감독하는. 왜냐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거면 법률가가 수사기관 안에 들어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없죠. 왜 유일하게 여러 행정작용 중에 수사행정 영역에만 법률가로부터 일일이 통제받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수사라는 것 자체가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그다음 즉시적인 국가폭력이에요. 네. 그 국가폭력의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즉발적이고 강력한 국가폭력이기 때문에 그런 걸 행사할 때 검사라는 어떤 법률가로 하여금 합법적 통제를 잘 하라는 겁니다. 수사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법경찰이 힘을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못 쓰게 됐던 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친일 청산을 하면서 그렇죠. 그때 당시 사법경찰관들이 다 친일파 그 사람들이 다 사법경찰이니까 더 이상 경찰은 못 믿겠다. 노덕술 이런 인간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검찰에게 수사권, 기소권이 둘 다 있게. 근데요, 예. 제가 그건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수사권이 그러면 외국에는 아예 없냐? 검사 있어요. 있는데,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저는 그 제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검사는 머리만 해야 돼요. 손발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검찰은 손발도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수사관이 8,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원 인력 빼고도. 행정 지원 인력 빼고 그냥 오로지 수사만 하는 인력이 8,000명 가까이. 그러니까 검사보다 수사관이 더 많아요. 그렇죠. 검사는 2,000 몇백 명인데 수사관이 8,000명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검사실에 가면은 검사 한 명인데 수사관이 2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빼고도 이른바 인지수사만 전담하겠다고 여러 군데에서 첩보를 수집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 수사관들도 몇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범정이죠. 그 사람들이 범정이죠. 예, 과거 범죄. 이게 사실 지금 검사의 검자가 그렇죠. 예, 검사의 검자가 무슨 검자냐면은 잘 모르고 계시는데 검사하다, 검토하다 할 때 검자예요. 네. 뭘 검토하느냐? 칼검자가 아니야. 칼검자가 아니에요. 검토 뭘 검토하냐면은 경찰관들이 하는 사법 경찰이 한 거 공권력의 발동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법 네. 수사가 없었는지 너뭐 잘했나 잘못했나 잘 보는 겁니다. 그거를 한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지가 설치고 다닌다면 그거는 검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검찰권이 약했던 거는 경찰과의 관계에서 검찰이 우위에 서지 못했다기보다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기관들 예를 들면 국정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사실은 있죠. 네. 안기부가 있어서 안기부가 있으니까 검찰이 길을 못 펴는 거죠. 안기부에서 이렇게 하면은 자신들이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안기부가 더 이렇게 나서서 하면은 힘을 못 받는 거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또 네. 뭐라고 있었냐면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있었어요. 대공사건도 있었죠.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대공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다 해가지고 가져가면은
검사가 손을 못 댔어요. 검사는 그냥 도장밥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이 국정원에 대해서 힘을 쫙 뺐잖아요. 힘을 쫙 빼기 전에 이 검찰을 너무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자신들을 견제할 수 있는 데가 없다라고 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 같은 경우가 왜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악착같이 수사를 했냐면 원래 이제 검찰 우위의 세상으로 이미 뒤집어졌었거든요. 그게 이명박 정부 때까지도 초창기에는 이어져요. 근데 이명박 정부 중반부터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 다시 옛날 중정시대처럼 국정원의 힘이 세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대로 밀리면 안 되겠다는 검찰이 위기감이 밀어야 있었던 되겠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윤석열이 열심히 수사했던 거고 윤석열이 뭐 보수 정권을 갖다가 미워하거나 전혀.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검찰과 같은 이런 괴물 검찰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문제는 범죄와의 전쟁 이후 때 수사관을 대폭 증원하면서 생긴 일이에요. 이거 줄여야 돼요, 그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검찰보다 우위였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정보경찰 때문이었어요. 정보경찰이 사실 얼마나 되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특히 정보경찰의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파출소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전국에 동네마다 파출소가 다 있는데 그 파출소가 동네마다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기초 정보를 수집을 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내용들을 정보 보고에다가 다 보냈는데 희한하게 그 정보 보고가 각자 쪼가리 난 정보인데 어떻게 우연히 딱 맞춰놓고 보면 고급 정보가 되는 경우가 있었던 그렇죠.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최동욱 총장 건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최동욱 총장을 어느 날 모 파출소의 소장이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어유 안녕하십니까? 경례 인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유 어디 사십니까? 나 여기 있어요. 이 근처 살아요. 라고 하고 같이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정보 보고를 올린 거예요. 어유 최동욱 총장 이 동네 삽니다. 그래? 받았는데 이 사람 저기 사는데? 뭐지? 한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이 세컨드가 사는구나 라는 정보가 생긴 겁니다. 사실은 그 정보경찰의 폐해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검찰은 똑같이 그 정보경찰의 행태를 따라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범정이에요. 범정이죠. 범죄를 만들어갖고 자기들이 그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손준성.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검찰이 안 되겠다. 이놈의 정보경찰 때려잡아야겠구나. 라고 해서 만들었던 사건이 정윤회 문건 사건이죠. 박관천 경정이 사실은 정보경찰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경찰의 정보 라인이 대폭 위축되기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검찰 출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도 이제 우리도 이제 민주화 진영에서도 정보경찰이 문제라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경찰을 대폭 축소하고 거의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데가 없어져 버린 거죠. 역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검찰은 오히려 그렇죠. 그 정보경찰을 따라해가지고 범정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범정이라는 이름 자체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범죄 정보를 기획한대요. 지들이 왜 그래? 저 범죄 범죄 정보를 정보를 왜 만들지가? 기획을 합니까? 범죄 정보가 있으면 수사하면 되지. 그렇지.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그거 여쭤볼게요. 만약에 특검을 받아들인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야 간 또 합의를 봐야 될 것이고요. 법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여야 간 협의가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특히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부터 거의 도저히 상식적으로 뭐가 조건 없이 받겠다는데 아니, 해요? 일단은 아니요. 윤석열 총장 측 입장이 이미 나왔어요. 네. 뭐냐면 부산저축은행을 왜 넣냐? 왜 넣냐? 나를 왜 넣냐? 이거 그 다 넣으면 어떻게 수사하겠냐는 거예요. 특검이라는 거를 아니 그 들어가야지. 직거부터 넣어야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대장동 특검하면 돈이 돈부터 못 받는다니까요. 저쪽에서 지금 안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 아니 근데 못 받는다는 말을 하면 윤석열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주장한 특검이니까 우리가 임명해야 된다. 우리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끝까지 할 텐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말도 안 돼. 그러면 네, 수사 범위도 당연히 자신들이 이거의 원료는 이게 과연 이재명 시장이랑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 아니었냐 성남시장 때 이거를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은 계속 울고 늘어질 거예요. 그러면 근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똑같이 하기 싸우면 때문에 되지 뭐. 아니 이게 다른 너무나 사건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이른바 고발사주 쌍특검도 받겠다 무조건 받아라고 해놓고 왜 정작 대장동의 핵심되는 범죄 사실은 못 받겠다는 돈이 겁니까? 온 흐름부터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당연히 파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모든 이런 사건의 흐름은 돈이에요, 돈. 돈의 흐름,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누구 돈이냐죠. 예, 최초의 이른바 시드머니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산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누구 돈이냐, 그래야지 이게 누구한테 이익이 가느냐. 그래서 그러면 김만배하고 정영학이고 남욱이고 얘들이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했느냐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랬어야지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배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려면은 돈부터 따져야 되는 거 맞아요. 멀쩡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갑자기 안 하겠다? 그거는 지가 지발이라 저기 하는 저기 거지. 본인이 해준 말을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네. 그러네. 이게 만약에 이거를 이 상황이 거꾸로 됐었다면은 만약에 이재명 지사 이렇게 말을 바꿨다면은 벌써 이 언론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언론이 이렇게 하지 않는 거는 정말 이렇게 원래 그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그 검찰이 낙인을 찍는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사회적 낙인 찍기예요. 잘못되면 큰일 나요. 그러긴데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 뭐냐면 다 지멋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의 가장 유일한 통제 기능이 뭐냐면 기자들 다 지멋대로 제각각이다 이거였어요. 근데 요새는 그게 아니야. 왜 제각각이 아니냐고. 이해관계가 물려있어도 다 지 이해관계야. 그러니까 똑같은 이해관계인데 다 뭐냐면 똑같은 데 들어가서 똑같은 얘기를 듣고 똑같은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 다르게 쓰는 거예요. 우리 같은 데 들어간 거 맞냐? 라고 얘기할 정도가 돼야 정상인데 어떻게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쓰느냐고. 이게 이미 언론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망실한 거예요. 이거는. 언론이 아니야 얘들은. 얘들은 카피라이터예요. 말 그대로 카피라이터. 근데 진짜 참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도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좀 더 관심이라든지 이 사람에 대한 증폭을 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결집을 하고 있고 그걸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정말 너무 꼴보기 싫은 게 공공연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방송국에서 뭐 만나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자기가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은요 꼭 그걸 먼저 밝혀요. 그러니까 일단 문재인 정부, 무능한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까면서 얘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요. 이게 이제 나의 정치적인 성향을 밝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해질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늘 밝히면서 이제 응집 그리고 이제 자기 쪽의 발언을 더 한 번 더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약간 소름 끼치는 게 제가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대한변호사협회도 일단은 윤석열 후보를 완전 지지하고 있다. 협회가 네, 맞아요. 예. 완전 지지하고 있고 지금 여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을 마음대로 개정하고 있는 형태가 아직 매우 문제다. 윤석열은 변호사 기업도 안 했고 그 검사 쪽이고 예.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인데 왜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를 지지하지 않고 검사를 응원합니까? 자꾸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이 대한변협 회장이 저번에 이성윤 검사장과 관련해가지고 맞아요. 그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수사심의위에 들어가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였냐면 조직을 믿지 않는 검사에게 더 이상 무슨 신뢰를 보내겠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죠. 그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 이성윤은? 네, 검사장을 얘기한 건데 아니 그 사람 뭐 어디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다시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직을 믿지 않는 한동훈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직을 믿지 못해가지고 비번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조직을 믿지 않는 한동훈이 과연 조직을 믿지 못해가지고 맨날 저 검사장- 수사심의위원회 열어달라고 그렇죠. 쌩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네, 검사장 자격이 있는지 그거를 먼저 묻고 싶고요. 아니 유동규 잡범입니다. 맞아요, 잡범. 근데 유동규는 본인 아이폰 비밀번호 깠어요. 그러네. 네. 그리고요. 창피한 줄 아셔야 됩니다. 한동훈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한동훈이 얼마 전에 문화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김경록 PB를 개인적으로 공격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범죄자와 깐부 먹는 나라가 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 양반 분명히 경고하는데 그거 분명한 이거 모욕죄에 해당한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김경록 PB는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이고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는 오히려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남을 함부로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건데 분명히 좀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특정한 개인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언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함부로 매도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뭘 비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내용은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세요. 김경록 PB가 진정성 낸 게 뭐냐? 첫 번째, 자신이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검사 A와 B와 C가 나타나가지고 이거 되게 범죄가 되게 심한 게 범죄가 있는데 이 범죄를 덮어줄 테니 조국 범죄 불어라. 전형적 방식.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러더라 이거예요. 이런 개쌍양아치들이 검사를 하고 이거는 자빠졌어요. 범죄자하고 깐프 먹은 거 아닙니까? 한동훈 검사. 니 한번 얘기해봐라. 아 참네. 아니 옛날에 한명숙 전 총리 수사도 다 범죄자들하고 깐부 먹고 한 그리고 거잖아요. 그 재소자들하고 한 거예요, 재소자들하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황당한 것이 돌려주고 싶다니까. 나는 검사들은 그런 얘기를 자기한테 아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남한테 들이대는 잣대를 먼저 자기한테 들이대라고.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나 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ABC 검사가 그랬죠. 그 다음에 D와 E 검사는 뭐라 그랬냐면은 김경록 PB가 인터뷰를 하고 오니까 아니 이 자식 이거 나쁜 놈이네 이거 긴급 체포해야겠네 이거 긴급 체포 이러더래요. 이거 협박이잖아요. 이 D, E 검사를 감찰해달라. A, B, C는 이렇게 나가지고 네 범죄 되게 심한데 네 덮어줄 테니 조국 범죄 불어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A, B, C 검사를 감찰해달라. 그 다음에 D, E 검사는 다짜고짜 너 이씨 긴급 체포야 이씨 요거 감찰해달라. 이게 어떻게 조국 전 장관의 재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왜 범죄자가 깜빡 먹는 겁니까? 그리고 범죄자는 진정서 못 냅니까? 진정서 낸 거를 조사하는 게 왜 범죄자가 깜빡 먹는 겁니까? 아 그리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수사기록의 대출을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사기록 누가 만들었나요? 지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만든 수사기록도 다른 검사한테 공개 못할 정도로 수준이 형편없는 겁니까? 거기에 범죄 사실들이 근데 기록돼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정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박범계 장관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은 이 사람이 진정된 거는 요거야. 니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틀렸어. 강일민 검사, 니 지금 저 2% 올린 거 순 엉터리야. 헛소리 하지 마. 야단을 치고 임은정 검사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야, 임은정 검사, 이거 그냥 얘들부터 하라 그래. 하라 그래. 물러섰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은 얘네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라는 분이 막아서야 할 때, 물러서야 할 때를 모르시는 겁니까?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서 물러서시는 바람에 누가 힘들어지고 있냐, 누가 어려워하고 있느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김경록 PB, 국민 한 사람, 진짜 맨몸 하나밖에 없는 직장에서도 밀려난 김경록 PB, 그 사람이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박범계 장관님이면 지금 윤석열 총장 당시 부속실에 있었던 그 검찰 직원이 지금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도 지금 휴대폰 비번 공개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공무원입니다. 네. 그리고 수사기관의 공무원들은 당연히 협조해야죠. 국가기관이 하는 어떤 업무에 공무원인 자격이 있다면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조를 하든가 아니면 사표 주고 나가든가. 사표도 주고 나가갖고 자기 마음대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국가기관의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포위의 주문 위반입니다. 이걸 징계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왜 이런 줄 아세요? 몇 달만 버티면 돼. 몇 달만 버티면 총장님이 돌아오실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 이러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강림하시는 거를 기다리듯이. 와 진짜. 근데 이런 얘기가 서초동 바닥에 돌아가 보세요. 밤만 되면 심심찮게 들립니다. 박범계 장관님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래서 왜 그래 자꾸. 형님. 와 진짜 형님. 나 진짜 아 추미애 내쫓을 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왜 박범계를 안 쳤겠어요? 왜 추미애 같은 롤을 박범계한테 기대합니까? 어떤 분은 박범계 장관이 원래 판사 출신이라서 그렇다. 아니 추미애 장관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네. 아니 이수진 의원님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매갈이 없어 보이던 최기성 의원님 튀어나올 때 확 튀어나오시대.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뭐 하십니까? 저는 그냥 이런 일일수록 입은 무겁게 행동은 강력하고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말 뭐 말하라고 생각 안 할 테니까 제발 좀 제대로 좀 하십시오.
이 뭐 하는 겁니까?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레임덕에 걸린다면 그 원인의 한 80%는 박범계 장관님 걸 겁니다. 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레임덕이 와도 100번은 먼저 왔을 건데 문재인 대통령 혼자 개인기로 버티고 계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아, 진짜 사람 진짜. 자, 이거 저 김치를 보내드리겠어요. 박범계 형님한테 정신 차리라고. 네. 내가 오늘 정신이 번쩍 들겠네요. 아 그리고 4단계 보내주세요. 네. 4단계.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끊어졌는데 그 지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관심도를 높이는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직접 이제 말하는 그런 프로그램. 제가 최근에 알릴레오를 봤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100만 조회수가 안 넘더라고요.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점이 한 번 보면 저는 2번씩 이제 매일매일 보려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심도라든지 분위기를 우리끼리라도 더 몰아주자. 한 번 봤으니까 됐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 모르는 내용은 없지만 그 관심도가 좀 더 공고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지지한다는 걸 드러내는 것도 그런 것에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닐까.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놓고 얘기를 하고 어디 가서나 목소리 크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발표된 그 여론조사 상으로는 뭐 지지율이 1% 정도, 1% 정도 차이 나나요? 1%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발표가 됐는데 그 전에 오늘 요 전까지는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매우 다운되고 힘없고 이런데 또 그 사람들 목소리 크게 내고 항상 얘기하고 뭐 보도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이렇게 글로 나오는 대부분 한 저는 90 몇 %라고 보는데 그 정도의 보도량은 글로 나오는 그 보도량은 전부 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심지어 너무나 황당히 저는 이제 물론 듣도 보도 못한 뭐 이재명 후보가 여성들에게 뭐 마치 이제 인기가 없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를 계속 가십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가십을 또 오늘도 그런 가십을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라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관심도를 더 높이는 것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럴 때 자꾸 이상하게 같은 지지자들끼리 모여있는 자리에서 맥 빠지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짜증나거든요. 특히 이제 뭐 부동산 얘기하시면서 뭐 정책이 잘못됐네 어쨌네 하시는 분들 계신데 같이 지지하는 사람 만나요? 솔직히 나 지지하는 사람이 맞는지 그러니까 그 방에 모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지지하는 사람 맞냐? 라고 하는데 진짜 짜증내 확 이제 반박할 얘기가 이제 어디까지 쌓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5년 전을 되돌아보라고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비난을 한 거에 90%가 부동산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이랑 다르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결국 돌아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잖아요. 경제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만큼 한 사람이 또 어디 있었어요. 외교도 보세요. 그분만큼 하신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눈에 드러나게끔 잘하셨어요. 박근혜 때 포탄 날라다녔어요. 근데 지금 종전선언 앞두고 있어요. 상황을 이렇게 많이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박근혜 때 마이너스 성장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꾸준히 코로나 와중에서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지금 OECD,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탈리아를 앞질렀다고요. 캐나다를 앞질렀다고요. 이거 경제에서 이렇게 이런 성장을 했다고요. 코로나, 나 좀 솔직히 아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물에 빠져있는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고. 코로나, 이 전 세계적 이 난리를 해서, 이 코로나를 해서 나라를 구해놨더니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보면 진짜 어쨌든 맞는 말씀이고 네. 동의가 되는 분이 많이 있는데 다만 또 지금 선거 시즌은 네. 국민들이 모든 소원 수리를 다 내놓는 때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일단 경청하고 네. 또 뭐 말이 안 되는 주장도 이렇게 또 귀담아 들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아닌가 하는 네. 저는 이번에 대장동 특검을 다시 보면서 이거는 LCT의 재판이 될 거다. 왜냐면 LCT 사건이 불거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원래. 왜냐면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이 태블릿 문제로 네. 이제 거의 식물 정부로 몰려가는 상황이었잖아요. 아, 그랬죠. 참. 네. 네. 그러니까 이 국면을 어떻게 반전시켜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야당에 왜냐면 이제 부산 정치인 이른바 다 PK 쪽 라인들이잖아요. 네.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 쪽 사람들이 예, 그래서 예, 그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LCT 비리에 연루돼 있다라는 첩보를 자기들이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LCT 사건을 터뜨립니다. 근데 갑자기 현기한 청와대 정무수석이 잡혀 들어가고 자기 최측근이 잡혀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배덕광 최측근 그 친박이죠. 그 사건이 예, 원래 그렇게 잡혀 들어가고.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자살골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을 더 촉진시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으로 처음에 국민의힘이 한번 열어봤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물고 늘어져 보려고 했죠. 이른바 저기 이낙연 지지자들 일부하고 그냥 결탁을 해가지고 이거 재밌는 사건인가 보다 하고 열어봤는데 제일 먼저 열어보니까 뚜껑 깠는데 갑자기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게 곽상도 50억인 거예요. 맞아요. 이제 줄줄이 지옥문, 이른바 지옥문이 헬게이트가 열릴 겁니다. 거예요. 예. 저기 사실 그때 LCT 건을 돌아보면 그 당시에 부산 경남 지역에 소문이 돌았어요. LCT가 있는데 그 열면은 문재인은 죽는다. 죽는다. 예, 아, 맞아요. 또 그랬었어요? 예, 그랬었어요.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야, 너희 같은 줄 아냐?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면은 교회의 신도 모임을 통해서 번졌는데 가장 유력한 데가 어디였냐면은 부산의 수영로 교회였어요. 정필도 목사 제일 큰 교회예요. 예, 여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부산의 수영로 교회라면 되게 유명한데 아, 제일 커. 예, 수원에서. 제일 커요. 그래서 부산에서. 예. 부산의 시장이나 정치인들은 반드시 거기를 들러서 가는 그런 데예요.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태블릿 전국을 일거에 뒤집어 보려고 그랬었죠. LCT를 갖다가 사실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 현교안이 나오고 배덕광이 나올 거라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 자기들은 그게 대장동 이제 까자. 까자고. 아유, 까자고 하니까 좀 응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야당까지 반대한다. 뭐 부산저축은행 안 된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무산될 것이고 만약에 아니, 다 까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인 거죠. 다 까자 이렇게 만약에 해서 돌입하게 되면 어떻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설특검법이 일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예 새로운 특검법을 도입하는 경우죠. 상설특검법의 경우에는 현재 어떤 구성이 돼 있냐면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그다음에 대한변협 회장,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인가 보다. 법무부 차관 맞아요. 법무부 차관 이 세 명입니다. 이 세 명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네 명은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명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 두 명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여당인 민주당이 두 명을 추천하는 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그 그러면 보가 그래서 변협은 저쪽이라고 치고 저쪽이라고 치고 그래도 이제 법원행정처 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이 있기 때문에 네.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이 나름 합리적인 분들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민주당 추천분 두 명 해서 과반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걱정은 이제 허익범 같은 인간이 혹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건데 그럴 걱정은 할 필요가 예, 없다. 그런 네, 뭐 상설특검법에선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새롭게 아예 그냥 특검법을 새로 도입한다. 그러니까 상설특검법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국회에서 수사 범위하고 기간하고 이런 것만 정해서 처리하면 돼요. 안건으로 법률이 아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새로운 특검법을 도입한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기싸움이 되겠죠. 누가 추천권을 갖는지, 수사 기간을 얼마나 할 건지. 근데 이렇게 준비가 말씀해 얼마나 할 주시는 부분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라 국민의힘은 못 받는다. 정말. 그러면 출범을 하더라도 대선 이후나 가능하겠네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네.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상설특검 형태든 뭐 저는 상설특검 형태로 그냥 밀어붙이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절대 상설특검 형태로 못 받겠다고 난리칠 거예요. 못 받는 거야. 네, 이게 왜냐면 합리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추천하는 이 구조를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게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새로운 특검법을 도입하려고 개별 하면 특검법, 예. 결국에는 어떻게든 수사 결과가 대선 전에 안 나오도록 시간을 질질 끌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그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수사 기간을 일부러 길게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준비 기간을 길게 둔다든지 아니면 연장 기간을 둔다든지 예, 아니면 법안 통과를 이런저런 구실로 좀 계속해서 끈다든지, 예, 미룬다든지. 자, 민주당은 당장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래놓고 부산저축은행 이것도 파헤쳐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플래카드를 좀 전국에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 시민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당신들의 그 피 같은 돈을 그렇죠. 갖고 그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부산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간 그 돈이 대장동의 시드머니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부산의 아주 소중한 자연경관, 부산 시민들 모두가 자유롭고 값싸게 누려야 될 자연경관을 팔아먹어가지고 그 이영복 기타 배덕광 그 국민의힘 그 정치인들의 배를 불린 사건이 LCT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산 시민들은. 그리고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한마디만 더 예, 하시고. 딱 한 번 싶은 게 많은 분들이 부산저축은행하고 대장동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부산저축은행의 자금은 어디냐?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바로는 친박계 자금입니다. 친박계 자금입니다. 친박 중에서 어느 쪽이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친박계 자금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특검을 저는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특검이 된다면 합리적이기만 한다면 매우 유익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주 굉장히 흥미롭고 알찬 내용들 많이 접하셨을 텐데 저희는 우리 방송계의 금치가 되겠습니다. 네. 매운맛. 매운맛 금치가 방송계. 되도록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조상우 변호사님, 신유진 변호사님, 장용진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